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확률의 곱셈 법칙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는 확률의 곱셈, 조건부 확률, 그리고 독립사건, 종속사건, 배반사건 사이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와 사건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 A 조건부 B의 확률과 같이 표기합니다. 예, 그러면 A 조건부 B의 확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A 조건부 B의 확률은 분모에다가는 A의 확률을 두고요. 분자에다가는 A 교집합 B의 확률, 즉 A and B의 확률을 두면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지만은 사건은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집합은 AND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A and B 또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같은 수식을 우리는 확률의 곱셈 법칙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전 슬라이드의 수식을 정리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 이전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 분모에 있던 A의 확률을 왼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서로 위치를 바꾸면은 이와 같은 수식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A and B의 확률 equal A의 확률 곱하기 A 조건부 B의 확률이 되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A and B는 B and A와 같죠? 그러니까 AND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교집합 또는 AND에는 왼쪽 오른쪽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A와 B의 역할을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B를 A로 바꾸고 A를 B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A를 B로 바꿨을 때 왼쪽은 오른쪽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A and B의 확률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베이스 정리를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좋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A and B의 확률을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A라는 사건 그리고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A와 B가 교차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확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노란색 면적에 해당하는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다음과 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종속사건, 독립사건, 배반사건. 그러면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정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서로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사건,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종속사건이라면 A and B의 확률은 이와 같이 인수분해된 형태로 계산할 수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A and B의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과 다르다. 이와 같이 인수분해된 형태로 계산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곱셈 법칙을 활용해서 A and B의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A 조건부 B의 확률 또는 B의 확률 곱하기 B 조건부 A의 확률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특히 조건부 확률이 있어서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오른쪽과 같이 확률의 곱셈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없다는 상황. 이것이 바로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종속 사건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와 B가 서로 종속 사건이라면 이전에 배웠던 확률의 덧셈 법칙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A or B, A 또는 B의 확률을 계산했죠? 예, 그래서 확률의 덧셈 법칙을 활용해서 사건 A or B, 사건 A 또는 B의 확률을 계산해 보았죠? 예,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의 확률은 사건 A의 확률 더하기 사건 B의 확률 빼기 사건 A and 사건 B의 확률이었어요. 예,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을 한번 빼주어야 되었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항을 계산하기 위해서 확률의 곱셈 법칙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관계를 가져다가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이라면 A and B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과 같은 방식으로 A and B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예, 그래서 방금 알아본 종속 사건과 전혀 다른 경우에요.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이라면 이와 같은 수식이 성립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률의 덧셈 법칙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 or B의 확률은 이제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A and B의 확률이었죠? 그런데 A and B의 확률을 이와 같이 인수분해된 형태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과 같이 인수분해해서 A and B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되냐? B 조건부 A의 확률은 A와 B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전제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B를 전제한다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순히 A의 확률과 같고요. 마찬가지로 A 조건부 B의 확률은 단순히 B의 확률과 같습니다.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전제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와 같이 단순히 B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예, 배반 사건. 이제는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전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A and B의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결과로 확률의 덧셈 법칙에서 A or B의 확률은 단순히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이 되겠고요. 빼기 A and B의 확률은 0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항은 필요가 없고요. 또한 B 조건부 A의 확률은 0입니다. 왜? B 조건부 A의 확률은 A and B에 비례하기 때문에 확률의 곱셈 법칙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B 조건부 A의 확률 0과 같고요. 마찬가지로 A 조건부 B의 확률도 0과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립사건이 바로 배반사건이냐, 서로 같은 것 아니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사건과 배반사건은 서로 무관한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독립사건이라는 것은 A and B의 확률을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과 같이 인수분해된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A and B의 확률이 0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독립사건과 배반사건 서로 무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히 구별하도록 하겠어요. 예,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먼저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A, B 두 반의 학생 120명을 남녀별로 구분한 표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일종의 분할표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A반, B반 그렇게 두 개의 행이 있고요. 그리고 남녀 이렇게 구분지어서 두 개의 열이 있고요.
예, 그래서 A반 남학생 35명, A반 여학생 30명, 토탈 A반의 학생 65명 있고요. 예,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의 합 65명 이렇게 있죠. 마찬가지로 B반 남학생 32명, B반 여학생 23명, 예,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의 합 55명이 바로 A반의 학생 수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A반의 총 학생 수 65명, B반의 총 학생 수 5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세로 방향으로 합을 구하면 A반과 B반의 남학생 토탈 67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A반, B반의 여학생 총 53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65 더하기 55도 120이고 67 더하기 53도 120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더할 때와 세로 방향으로 더할 때의 의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1번 120명의 집합을 표본 공간으로 하여 한 명을 뽑았을 때 A반에 속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남학생일 확률과 A반에 속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여학생일 확률은 이 한 명에 대한 확률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곱셈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구별하지 않고 A반일 확률은 전체 120명 중에서 65명이 되겠죠. 그래서 120분의 6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반일 확률은 이 경우에도 남녀 구별하지 않고 계산을 해보면 120분의 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학생일 확률은 얼마죠? 남학생일 확률은 전체 120명 중에서 67명이 남학생이니까 120분의 67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학생일 확률은 전체 120명 중에서 53명이 여학생이니까 120분의 53이 되겠습니다. 또한 M and A, 남학생이면서 A반에 속할 확률은 전체 120명 중에서 35명만이 A반이면서 남학생이에요. 예, 그래서 120분의 35가 되겠고요. 그리고 F and A, 그러니까 여학생이면서 A반에 속할 확률은 전체 120명 중에서 30명이니까 120분의 30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A반에 속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남학생일 확률은 A 조건부 M의 확률,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에다가는 A의 확률을 넣고요. 분자에다가는 M and A의 확률을 넣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M and A의 확률은 120분의 35고요. 그리고 A의 확률은 120분의 65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와 분모를 서로 바꿔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65분의 120을 곱하는 형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120분의 35 곱하기 65분의 120, 이것은 바로 65분의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조건부 F의 확률은 마찬가지로 분모에다가는 A의 확률을 두고요.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F and A의 확률을 두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0분의 30, 120분의 30 여기서 가져오고요. 곱하기 65분의 120, A의 확률 120분의 65이기 때문에 곱하기 65분의 120이 되겠고요. 이것은 65분의 3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물음의 답을 구해봤고요. 이때 우리는 곱셈 법칙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음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120명의 집합을 표본 공간으로 하여 한 명을 뽑았을 때 M 조건부 A의 확률, 그러니까 남학생이라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A반에 속할 확률, 그리고 M 조건부 B의 확률, 남학생이라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B반에 속할 확률은 여기서도 확률의 곱셈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먼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 and A의 확률, 남학생이면서
A반에 속할 확률은 120분의 35였죠. 그리고 M and B의 확률, 그러니까 남학생이면서 B반에 속할 확률은 120분의 32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렇게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이라는 것을 조건부로,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미 남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 이 학생이 A반에 속할 확률은 M의 확률 분의 M and A 확률 계산하면은 120분의 35 곱하기 67분의 122 되겠고요. 예, 67에 120은 어디서 왔냐? 남학생일 확률 120분의 67이니까 뒤집어서 67분의 120을 곱하는 것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계산해보면 67분의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은 한 명이 남학생이라는 것을 조건부로 B반에 속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 또한 확률의 곱셈 법칙을 활용한 수식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분모에는 남학생일 확률을 두고 분자에는 M and B의 확률, 남학생이면서 B반에 속할 확률을 넣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먼저 분자 M and B의 확률 120분의 32 이전에 계산해 둔 거 가져오고요. 그리고 분모는 남학생일 확률 120분의 67을 뒤집어서 67분의 120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결과는 67분의 32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확률의 곱셈 법칙을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더 쉬운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문제. 주머니 속에 흰 공 4개, 빨간 공 6개가 들어있습니다. 공을 한 개씩 2번 꺼낼 때,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2번을 꺼내요. 이렇게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1번. 처음에 꺼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로 꺼낸 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두 번째 공을 꺼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공이 흰 공일 사건을 A라 부르도록 하겠고요. 사건 A라고 부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도 흰 공일 사건을 사건 B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A and B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도 흰 공, 그리고 두 번째 공도 흰 공일 사건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확률의 곱셈 정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A and B의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A 조건부 B의 확률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A와 B는 서로 독립이지 않습니다. 서로 종속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수분해해서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의 형태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A의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공이 총 몇 개가 있죠? 4 더하기 6, 즉 공은 10개가 있습니다. 10개 공 중에서 4개가 흰 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공이 흰 공일 확률, A의 확률은 10분의 4가 되겠고요. 그런데요, 이 조건부 확률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공이 흰 공이라는 것을 조건부로 전제해서 두 번째 공도 흰 공일 확률, 이것이 바로 A 조건부 B의 확률이 되겠는데요.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공이 흰 공이에요. 그러면 주머니 속에 흰 공은 몇 개 남았죠? 3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빨간 공은 6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3 더하기 6 전체 9개의 공이 남았어요. 그 중에서 3개가 흰 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공이 이미 흰 공이면 4개에서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3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9분의 3이 바로 이 조건부 확률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9분의 3 곱하기 10분의 4 이퀄 1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처음에 꺼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사건이에요. 이 경우에는 처음으로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기 때문에 초기화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리셋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흰 공을 꺼냈건 빨간 공을 꺼냈건 무관하게 두 번째 공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 독립사건인 경우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A and B의 확률은 확률의 곱셈 법칙을 적용하면 A의 확률 곱하기 A 조건부 B의 확률과 같지만 사실 이 조건부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렇죠?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 조건부 B의 확률은 단순히 B의 확률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 and B의 확률을 이와 같이 인수분해된 형태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 그러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주머니 안에 10개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는 흰색, 6개는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흰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4죠. 그리고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서 초기화했으면 두 번째 공도 흰 공이 될 확률 10분의 4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4 이퀄 2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조금 길었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